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직장에서 회식을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7가지 계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사실상 목표 인원 100명이 채워지면은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생방송으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기간의 목표 인원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멤버십과 회원 제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멤버십으로 가입하셨던 분은 탈퇴해 주시고요. 탈퇴 기념으로 저의 2번째 전자책, 책 쓰는 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자책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의 메일 주소로 반드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1권과 2권 책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회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괜한 눈을 끼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요즘에 코로나19가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각각의 직장에서 회식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또 그 지긋지긋한 회식에 불려나가야 되느냐 해서 불평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그런 뉴스를 엊그저께 봤습니다. 사실요, 저의 세대만 해도 회식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야, 오늘 회식이 있다고 하면 괜히 신났습니다. 야근한 이후에 팀장이나 부장이 오늘 술 한잔 하자 하면요, 황송하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함께 브라보를 외쳤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회식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저희 세대처럼 직장 생활을 할랑하게 하던 때의 얘기지, 지금은요, 삶이 굉장히 바빠졌죠. 주 52시간으로 일하는 것은 줄어든 대신에 각각의 아주 복잡한 개인 생활이 많아졌고 또 가정 생활도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육아도 그렇고 힘든 게 많죠. 이런데 회식을 하자고 하면은 정말 밉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요, 회식 같은 거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 그 늘 보던 얼굴들 모여가지고 또 술 먹으면서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회식할 시간에 회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같이 만나서 일했던 사람들이 저녁 때 만나서 또 술을 앞에 놓고 말이야 횡설수설 한다? 이것은요, 시간 낭비, 체력 낭비, 그리고 돈 낭비, 그야말로 인생 낭비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회식 같은 거 하자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일찍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직장에서 회식은 필요악이라고 할까요? 때로는 뭐 그런 대로 용인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회식을 아니할 수 없다면 이것 7가지만은 꼭 지키세요 해서 7계명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첫째는요, 미리미리 좀 알리라는 것이죠. 당장 말이죠, 내일 또는 오늘 회식이 있다 또는 내일 회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오 하는 것은 이건 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리미리 적어도 일주일 전쯤에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회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오. 스케줄을 조정하시오. 이 정도 돼야 슬기로운 사람이지 바로 임박해서 회식을 알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회식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요번에 우리 부서가 우리 팀이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다던가 또는 우리 팀원 중에 누가 다른 데로 간다던가 뭐 명분이 있어야 회식을 하지요. 괜히 쓸데없이 배가 출출하다고 해서 회식을 한다? 그것은요, 일 없이 괜히 만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회식을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1차로 끝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식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2차에서 발생합니다. 2차로 가면은 술김에 괜히 돈도 더 쓸 뿐 아니라 그때부터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울 뿐이죠. 시간도 낭비됩니다. 따라서 회식은 1차로 끝내고 2차는 가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건 각자의 판단과 자유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1차에 끝내라는 것. 네 번째는 불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무슨 요일 날 회식이 있습니다 할 때 저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단체다 해가지고 다 함께 쏠리거나 또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가 밉게 본다면은 그것은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참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음료 선택의 권리와 자유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술 잘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술 못 먹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의 그 체질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술 안 마시고 물만 먹겠다든가 또는 다른 음료를 먹겠다면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셔야지 무조건 전체 다 따로 뭐 폭탄주, 소맥, 브라보 이거는 잘못하면 신고감입니다. 그것은 갑질의 다름 아니죠. 그래서 음료의 각자 선택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업무 이야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데 회식 자리에서도 또 업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회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서는 업무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로 좀 더 업무 시간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야 그리고 그동안에 서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푸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업무 이야기, 업무의 연속이 된다면은 그 회식은 절대로 회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오버하지 말자는 거죠. 주량도 오버하지 마시고 시간도 오버하지 마시고 농담도 오버하지 마십시오. 농담이 오버되면은 즉 유머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성희롱이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되게 오버했다가 지갑도 빈털터리가 될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때로는 갑질 시비나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곱 가지. 이 일곱 가지를 회식, 직장 회식의 7계명으로 딱 마음에 담아두시고 앞으로 회식을 혹시 하실 계기가 있으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직장 회식이 쓸데없는 모임이 되지 않고 또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